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이제 3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밤에 일어났었던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은행 리스크가 종식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1%가량의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1.79%의 상승률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1.4%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해서 이제 4%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달러 인덱스 소폭 상승했고요. 골드는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어느덧 28,000달러 선 위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흐름들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790달러 선이고요. 1,800달러 선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알트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리플은 최근까지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어느덧 0.55달러에서 시총 상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뒤이어서 헥스코인 자리 잡고 있고요. 솔라나 시세 한번 보자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2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알트코인 분위기 좀 좋아 보이는 흐름 이어져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관련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자, SEC와 CFTC의 공격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좀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데스크 소식에 따르면은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빅시에 관해서 또 한 번 거래 정지를 처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빅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SEC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빅시의 설립자가 도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빅시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즉 토큰을 불법적으로 모금했다라고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과 같은 혐의를 씌운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한 청문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한 규제가 계속해서 필요할 텐데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력 충원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를 조여오겠다라는 하나의 예고편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련 거래소들은 피해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EC뿐만 아니라 CFTC도 최근에 바이낸스 거래소에 관한 기소를 제기하기도 했었죠. CFTC로 인해서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16억 달러의 유출을 겪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미국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공격들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미 금융당국과 또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끊이지 않는 싸움들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백 머신이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강세 모멘텀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규 암호화폐 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웨이브백 머신이 이러한 데이터를 보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핀볼드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앞으로의 시장을 좀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웨이브백 머신이 분석한 또 암호화폐 신규 생성에 관한 그러한 이슈들인데요. 자, 일단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22,000개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만 해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938개의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 그리고 코인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생태계가 위협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1,000개에 달하는 암호화폐들과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들이 생겨났다라는 부분
부분에서 강세 모멘텀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의 데이터 분석이었고요. 계속해서 관련한 신규 프로젝트들 우리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자, 흥미로운 이더리움 강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에서 이더리움의 강세 신호가 분석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온체인 지표를 보신다면은 이 지표 자체가 거래소 내에서 유동되는 이 이더리움의 주소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계속해서 좀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거래소 내에서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센티멘트는 이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압력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 장기 투자자들에 관한 신뢰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 이더리움의 강세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이더리움의 강세 신호였고요.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우리가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